이거 우리 이거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그거 해볼게요. 네. 질문. 네. 이거 저 산업부 이거 뭐냐 조사하고 이런 게 네. 정권 바뀌었으니까 하는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종의 적폐 수사의 일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섞여 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리를 같이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지선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건들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갑자기 속도가 이제 와서 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그러면 검찰과 경찰 담당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무작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산업복 관련된 거 하나씩 해볼게요. 또 뭐 이재명 의원 관련돼서 뭐 성남 FC, 백현동, 법인카드, 대장동, 네. 요건 수사 속도 내도 정치 보복은 아니다.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나와 있는 거였고 네. 선거 때문에 못한 거였을 근데 뿐이니까. 문제는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측 관련 수사가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보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큰 이슈가 최은순, 김건희 여사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변호인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도 알아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어차피 신상 필벌과 코드 인사가 명확한 정부라는 거는 수사기관 당국자들 다 알고 거기다 경찰과 관련된 그립감은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등 뭐 별별 시그널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이런 정권을 잡으면 충성 경쟁을 잘 한다고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전화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선거 끝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줄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적으로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나 경찰청장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전혀 속도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런 그 산업부 같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거울어지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임찬종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정치 보복과 적폐 수사 어디서 가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요번에 사실 서해 요번에 피격 그 해경 사건에서 나왔는데 정권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뭐 검찰이든 수사기관이든 뭐 심지어 뭐 법원도 일부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떤 정권에 붙인 거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신뢰를 전혀 못 주고 있죠. 그건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사실은 조금 이따 뭐 얘기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경의 태도도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는 지금 정권이 바뀐 그게 뭐 월북이 맞고 월북이 아니고 월북의 증거가 모자랐고 요 실체적 진실과 별도로 해경은 갑자기 왜 바꾸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1, 2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소한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심지어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부터는 다 뭐 이쪽만 하는 게 A라는 쪽만 하는 게 왼쪽 오른쪽 중에 한 군데 쪽만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한 경우를 하더라도 못 믿죠. 그러면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반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사건도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지 이게 나중에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이나 사회적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건지 이게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사기관이나 뭐 준사법기관이나 뭐 이런 등등의 판단이 바뀌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죠? 그게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준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이 되고 그다음 제2부속실 안 만들고 가만히 있겠다고 했던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하고 이러면 이게 밑에 있는 수사 일선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내는 변원주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설의 놀이터 토크의 두 사람 변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예,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오른쪽인 임찬종 기자는 뭔가 기사를 많이 뽑아왔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쓴 겁니까? 아니요, 남이 쓴 겁니다. 남이 쓴 겁니다. 네. 본인이 쓴 거 뽑을 리가 없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제 왼쪽에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뭔가를 많이 적어왔어요. 아 이거 여론조사 망반의 인용하려면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여론조사 인용하려면 이걸 이 노란색 좀 해야 돼서. 노트에다가 네. 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 뽑아온 거 이거는 오늘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소용이 없는데. 할까요? 할게요. 아니, 생각나면 봐서 할게요. 봐서.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 요거.
한동훈 장관 취임 1개월 평가는 이 얘긴데. 야 이거 점수 나왔네. 두 분 한동훈 장관의 한 달 점수 해가지고 평가. 근데 이게 학점을 해도 되고. 아니 전제부터 봐야 되는데 뭐요? 장관이 10몇 명인데 네. 한 달 평가하자고 기사 나오는 건 한동훈 3글자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다른 뭐 장관 추경호 한 달 평가하자는 뭐 기사 벌써 전 못 봤는데. 아니요. 없어요. 한동훈 3글자만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테디랑 뭐 좀 친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밟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뉴스에서 다 이거를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반 기사가 있으니까. 네, 미디어 토마토에서 의뢰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달 14일 이번 달이죠. 14일 15일 날 전국 18세 이상 1,300명에게 ARS로 해가지고 신뢰 수준이 뭐 95%,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있는 내용이 이인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37.3%가 한동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12.5, 한덕수 10.6, 권성동 7.5, 장재원 6.9 4명 다 합쳐도 한동훈 장관한테 안 돼요. 이 자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따져야지 장관 한 달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장관들 다 평가해야지. 그럼 따져보세요 그러면 김준일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미를. 정치인이 다 된 거죠. 정치인이 다 된 거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잠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40대 후반에 검사 출신의 장관의 2인자다. 박철원 황태자밖에 없었어요. 네, 그 정도 급이에요. 박철원 장관이 황태자 소리 듣다가 그렇지. 네, 그때 40대 후반이다. 80년대 후반에. 네. 그러니까 거의 노태우 정부 급급이다. 급급이다. 네. 이게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근데 보통 일찍 2인자로 올라가면 나중에 정치적 말로가 이렇게 아주 성공적이었던 경우는 많지 않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장관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여론이 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장관 자체에 대한 평가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은 뭐 80점, 90점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장관으로서의 평가는 저는 뭐 그냥 반반인 것 같아서 B. 그러니까 점수를 따지면 조금 더 박할 텐데 긍정적인 건 뭐고 부정적인 건 뭐예요? 반반. 긍정적인 거는 본인이 어쨌든 특수통 출신이다. 검사가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교정당국 문제라든가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촉법소년 뭐 하향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민청 신설 관련해서 취임 때부터 좀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검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걸 난 잘 알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뿜뿜 존재감을 뿜뿜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거는 인사가 지금 이제 검찰 인사위 뭐 또 소집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할 땐 인사위 소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직무유기거나 이러니까 전부 식물총장 될까봐 서로 총장을 안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법무연수원의 자리를 좀 더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들이 저는 조금 도를 약간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는요. 예, 정보 이게 점수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달이 이게 뭔가 점수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특히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장관이라면 정책을 피는 자리인데 그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효과를 한 달 내에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직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정본부를 강화 뭐 여러 가지 처우를 강화해야 된다든가 이민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 시대에 좀 맞는 어쨌든 그게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사실 정책이 나오지도 않아서 평가는 어렵지만 그걸 이슈로 잡았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촉법소년 역시 그게 뭐 하향을 하겠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몇 살로 할지 안 정해지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디테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야 뭐 이제 일회성으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치게 뭐 윤석열 한동훈과 연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 법무연수는 자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 종합했을 때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21일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좀 대규모 이제 검사장 인사가 대규모로 있고 그 이후에 차장 부장검사가 대규모로 정기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인사 역시도 그것까지 좀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인사 가지고 제가 평가할 사실 능력은 없고
그래도 검찰총장을 먼저 뽑고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근데 다만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뭐 이른바 바지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9월 전에 뭔가 이렇게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오기 전에 뭔가 검찰 수사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인사를 검찰총장 인사를 다 기다렸다 인사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총장이 좀 빠르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검찰총장의 권위와 권한이라는 게 인사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사실 검찰총장 인사는 빠르게 해서 조직을 안전시키는 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검찰 취재하시잖아요. 예. 총장 인사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명확하게 답을 지금 뭐 법무부에서는 예년에 네. 정권 교체기에 비해서 그닥 늦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도 있기도 한데 그걸 감안해도 조금 늦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정권 교체기라는 걸 감안해도 그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어렵고요. 그리고 추천위도 구성을 아직 안 했다는 부분이 저는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추천위에서 또 사람 구했는데 뭐 했는 게 아니라 사람 다 구해놓고 추천위를 요식행위로 할 게 아니라면 추천위부터 구성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것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얘기는 없죠. 언제 한다는 얘기는. 예, 언제 한다는 얘기는 없고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검사장 인사와 그 다음에 차장 부장 검사 인사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사가 곧 있을 거예요. 새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이루어질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새 검찰총 오기 전에. 지금 왜냐하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구성이 않았고 안 됐으니까 그리고 한두 달 최소한 지금부터 걸리겠죠.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검사장 인사는 이제 내일 그 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니까 내일이 늦어도 모레 정도에 되게 확실시 되고 그리고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엔 차부장 인사,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인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TH님은 어떻게 보신대요? 들으신 거 없으세요? 저요. 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뭐 검사도 아니 그냥 아니고 어떻게 내 보시냐고요? 인사도 어떻게 아니고 보시냐고. 몰라요. 아니 근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인사가 일단 완료될 걸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 얘기 좀 해볼 건데 네. 일단 영장 기각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장 기각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네. 오. 유죄 무죄는 네. 유죄 가능성이 점점 높다고 봤지만 네. 영장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그 정확 유죄는 가능성은 높은데 영장 기각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봤죠. 자, 그럼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 웃고 있다, 울고 있다. 아니 변호사가 웃고 있겠죠. 어째 성공보수 받았겠잖아요. 그거 성공보수 불법 아닌가요? 형사사건 성공보수 불법. 불법이지 뭐 형사상 문제는 아니고. 형사상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네. 검찰은 이 영장 기각에 당혹해하고 있다, 안으로 웃고 있다. 약간 당혹했을 것 같은데요. 왜요? 뭐 어쨌든 모양새는 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무리한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백운규 장관 건은 고발이 예전에 됐었던 거고 그리고 선거도 끝났으니까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수사해야 되는데 몇 년 하면은 유죄는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되게 방대하다고 하니까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서 일부 범죄는 소명이 됐고 일부는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또 유죄일 뭐 것 그건 같지는 그렇죠. 않고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근데 이게 3년이 지났고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 인멸했으면 이미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도주 우려 없죠. 그리고 다른 사건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럼 여기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있냐. 굳이 영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무리한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사 자체는 하는 게 맞는데. 수사 자체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정치보복 얘기 나오는 것도 여기서 영장이 안 나왔으면 그냥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을 안 했으면 정치보복 프레임까지 나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선거 끝나고 미뤄뒀던 거 하는 설거지 같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야당 입장, 민주당 입장 쪽에서는 조금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원에서 적절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임 기자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영장 기각돼서 부글부글 막 당혹 막 이런 거야? 아니, 뭐 아니면 부글부글 당혹은 아니고요. 거예요? 뭐 당혹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정신 승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영장은 청구했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청구했던 게 기각됐으니까 100%의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거는 또 여기서 이제 검찰은 위안을 찾는 거고 나중에 법원 가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영장 판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 참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구속영장 심사 나올 때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속영장 심사 제도에 가지고 있는 위선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속영장 심사 제도가 물론 이제 법문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걸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 맞는데 이 원칙대로 판단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그리고 검찰이 이걸 청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우리는 플리바게닝이나 형량 협상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검찰이 일종의 어떤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플리바게닝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고 원칙에도 벗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법원도 꼭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지고 판단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유무죄는 몰라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것도 알고 또 이게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또 방어하는 쪽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구속영장 심사 제도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마치 본안 사건의 예심처럼 작용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또 원래 원칙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거대로 판단하고 이게 때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원칙대로 잘 판단한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도 범죄가 중대하고 여론이 나쁘면 발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평론할 때는 틀려도 일단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중심으로 그게 맞아요. 항상 이게 원칙. 법엔 그렇게 써 있고 교과서랑 법원 실무제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운용이. 어떤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어도 발부하는 경우도 꼭 많으니까. 그럼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솔직히 말하면 범죄 이런 경우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는 대부분 다 이거 비슷한 형국의 수사였는데 당시엔 뭐 탄핵 이후에 사회적 여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건 되게 발부되는 게 많거든요. 이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는 사건도 많은데 그렇죠. 또 그때 또 환호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좀 이게 근본적으로 다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원칙 그리고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어떨 때는 여론재판 또는 뭐 이렇게 수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주고 어떨 때는 원칙적으로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이제 조금 개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취재 파일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취재 파일 임찬종 취재 파일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근데 이게 수사가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상혁 의원도 참고인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된다는 뭔데 박상혁 의원이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한 2년 일했나 일하고 이제 저기 김포에 출마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마해서 당선됐죠.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참고인이었다가도 피의자였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랑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교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이제 백운규 장관은 어디로 라인으로 진술을 했느냐. 그게 하나가 핵심일 거고. 근데 소위 속된 말로 오더 또는 부탁을 받은 데가 어디냐. 그리고 그게 뭐 강압적이었냐 아니었냐 아니면 본인이 했느냐를 중심으로 진술했는지 아니면 묵비를 했는지 저희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A가 했다. 그럼 A가 이제 행정관이겠죠. 행정관이나 비서관 그 사람 또 부르겠죠. 불러가지고 이제 누가 했냐. 그럼 아예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수사를 끊을 것이냐. 에이 설마 비서관이나 행정관급에서 했겠어? 수석이 했겠지. 아니면 수석은 공획해서 그거의 판단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에서. 이 답은 우리 임찬종 기자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상혁 의원 요 소환하고 요 얘기를 SBS 단독 보도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직권남용 수사에서 항상 나오는 난점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약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디까지를 공범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볼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청와대에서 산업부에 이런 사람 예컨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검찰이 보는 혐의대로 이 사람 꽂아가지고 이 사람 해주세요. 라고 지시를 했으면은 그 청와대라고 지금 보시는데 이 청와대의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권남용이라는 건 내가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에게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된 피해자가 청와대 행정관부터 한 건지 아니면 산업부의 무슨 과장부터 한 건지 이 선을 끊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행정관부터는 가해자하고 공범인 거냐
아니면은 비서관과 수석이 가해자고 행정관부터는 피해자인 거냐. 이 선을 어디서 끊어주느냐가 사실은 모든 직권남용 사건에서 굉장히 쟁점인데 지금 박상혁 의원은 아직까지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공범으로 의뢰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수사한 참고인이다. 네, 아직까지 참고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수사 진행 정도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 내부에 어디까지를 공범으로 묻고 어느 레벨부터를 이제 피해자로 볼 거냐 아니면 청와대는 전부 다 가해자로 봐서 다 공범으로 묶을 거냐 이거를 이제 검찰이 정하겠죠. 그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이면 진실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ABC를 짤 거 아니에요. 여기 등장 인물은 ABC예요. 그럼 D는 안 나와요.라고 하는데 검찰이 아닌 것 같은데 D가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해서 수사를 거기까지 할 건지 ABC 그래 뭐 그럼 자인하는 거면 그렇게 말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앞으로 뭐 혹시 뭐 박상현 의원이 뭐 출두를 하게 되면 또는 그 다른 사람들은 수사가 확대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저 임찬종 기자가 또 단독 보도 하겠죠 뭐. 아니 저는 단독 보도를 제가 아니요. 요거 뭐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근데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요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분명 이게 앞으로 박상혁 의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우리 많은 기사들이 그렇잖아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청와대 위선수사 제동에 걸린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구속영장이 대놓고 언론들도 구속영장이 수사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지금 다 모두가 사실 약간 모른 척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동 걸린 건 맞습니까? 근데 그 현실적으로 검찰이 그런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제동에 걸린 게 맞겠죠.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백운규 장관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면 네. 다른 참고인들이 구속이 발부되기는 어렵겠죠. 그냥 이제 불러가지고 출두시켜서 그러니까 부담이 하겠죠. 없다? 네, 압수수색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조사받는 면에서 그러니까 구속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낄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 다른 이제 줄줄이 그리고 뭐 조사받을 대상자들이 그리고 구속 상태 자체가 구속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압박감인데 백운규 장관도 그런 거 뭐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거 자체가 현실인데 이걸 다 모른 척하는 게 위선 아니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 요거 임찬종 기자가 뽑았던 기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정치보복 프레임 이거 한번 말씀하시고 싶어? 네. 정치보복인지? 네. 이거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그거 해볼게요. 네. 질문. 네. 이거 저 산업부 이거 조사하고 이런 게 네. 정권 바뀌었으니까 하는 정치보복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종의 적폐 수사의 일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섞여 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리를 같이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지선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건들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갑자기 속도가 이제 와서 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그러면 검찰과 경찰 담당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무작정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산업부 관련된 거 하나씩 해볼게요. 또 뭐 이재명 의원 관련돼서 뭐 성남 FC, 백현동, 법인카드, 대장동, 네. 요건 수사 속도 내도 정치보복은 아니다.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나와 있는 거였고 네. 선거 때문에 못한 거였을 근데 뿐이니까. 문제는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측 관련 수사가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보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큰 이슈가 최은순 김건희 여사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변호인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도 알아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어차피 신상필벌과 코드 인사가 명확한 정부라는 거는 수사기관 당국자들 다 알고 거기다 경찰과 관련된 그립감은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등 뭐 별의별 시그널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이런 정권을 잡으면 충성 경쟁을 잘 한다고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전화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선거 끝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줄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적으로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나 경찰청장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전혀 속도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런 그 산업부 같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거울어지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이 그럴 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임찬종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정치보험과 적폐수사 어디서 가름할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요번에 사실 서해 요번에 피격 그 해경 사건에서 나왔는데 정권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뭐 검찰이든 수사기관이든 뭐 심지어 뭐 법원도 일부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떤 정권에 붙인 거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신뢰를 전혀 못 주고 있죠. 그건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사실은 이 조금 이따 뭐 얘기 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경의 태도도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는 지금 정권이 바뀐 그게 뭐 월북이 맞고 월북이 아니고 월북의 증거가 모자랐고 요 실체적 진실과 별도로 해경은 갑자기 왜 바꾸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1, 2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소한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심지어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부터는 다 뭐 이쪽만 하는 게 A라는 쪽만 하는 게 왼쪽 오른쪽 중에 한 군데 쪽만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한 경우를 하더라도 못 믿죠. 그러면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반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사건도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지 이게 나중에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이나 사회적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건지 이게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사기관이나 뭐 준사법기관이나 뭐 이런 등등의 판단이 바뀌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죠? 그게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준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이 되고 그다음 제2부속실 안 만들고 가만히 있겠다고 했던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하고 이러면 이게 밑에 있는 수사 일선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 50천 와가지고 보험 못하겠다. 우리 못해요. 우리 저 임찬종 기자가 뽑아온 아니. 서해 공무원 관련 요거는 오늘 뉴스 싹실에서 했던 걸로 그냥 가름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변론 출석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